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략적인 개념과 컴퓨팅 시스템이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구성되는지, 아키텍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데디케이티드 서버라는 개념입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라는 개념은 제가 서버를 한 대 사서 제가 이 서버에 웹 서버나 앱을 포팅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죠. 자, 한 명이 물리적인 서버 한 대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 자, 이때의 단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제 고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웹 서버에 해당하는 DB 서버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제가 해야 됩니다. 패치도 올려야 되고 메모리나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 보안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큐리티라는 거는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둘 다 해당됩니다. 자, 시큐리티가 높다라는 의미는 자, 이 서버를 누군가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디도스 공격 같은 해커가 공격을 해서 이 서비스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환경을 우리가 데디케이티드 서버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하던 요 비즈니스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볼까 해서 비즈니스, 즉 웹사이트를 늘리는 겁니다. 자, 한 명이서 물리적인 서버에 가상화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웹서버나 다양한 웹사이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데디케이트 서버에 웹서버 4개 올릴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버추얼 프라이빗 서버라는 보통 VPS라고 합니다. VPS의 개념은 요 물리적인 서버에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이퍼바이저라는 거는 물리적인 서버 위에 얇은 막을 깔고 그 위에 VM,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버추얼 머신이죠. VM을 올려서 그 위에 게스트 OS를 다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4개의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위에 2개는 윈도우즈 서버, 아래 2개는 리눅스 서버, 이렇게 서로 다른 OS를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VP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퍼바이저. 자, 하이퍼바이저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죠? IT 하시는 분들은 이런 IT 글로벌 회사 중에 좀 기술로 유명한 회사들의 이름을 다 알아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로 유명했던 기업, 지금도 유명합니다. VM웨어라는 회사가 있죠. VM웨어라는 회사, 하이퍼바이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장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봤더니 CPU도 사용량이 5% 언더, 메모리도 5% 언더. 아, 이거 혼자 쓰긴 아까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쉐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물리적인 서버는 그대로 똑같고요. 여기에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게스트 OS를 여러 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혼자 쓰기엔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이거를 쉐어해서 씁니다. 이거를 우리가 쉐어드 호스팅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수만 가지의 비즈니스를 올려서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이때의 장점은 매우 싸다. 내가 혼자 운영하는 것보다는 요 물리적인 서버 운영비에 모인 사람만큼 n분의 1을 하면 각각 한 명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매우 싸다. 그리고 반면에 자, 이 서버의 용량이 다 찼어요.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늘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자, 요 물리적인 서버 한 대를 여러 대로 늘렸다 줄였다, 마치 한 대의 물리적인 서버처럼 그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여러 명이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여기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런 피지컬 머신이 여러 대예요. 그죠? 자, 클라우드 호스팅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플렉시블이에요. 느렸다, 줄였다. 갑자기 이 중에 한 명이 장사가 미친 듯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 서버 3대 더 필요해. 한 달 후에 나 서버 10대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돼요. 나 서버 한 대만 쓰면 안 될까? 물리적인 서버에서는 물리적으로 서버를 늘렸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뺐다, 이런 방식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느렸다, 줄였다가 가능합니다. 자, 뒤에서 요거랑 관련된 단어들이 설명이 되는데요. Elasticity라는 단어고, 발음이 어렵죠. 예, 느렸다, 줄였다, 이 단어고. 자, Scalable, 우리가 앞에서 Scale Up, Scale Out.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Scale Out, 웹사이트 같은 L4 스위치에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이런 하드웨어들은 우리가 Scale Out이라는 방식을 썼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방식은 Scale Up 방식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안적인 측면. 자, 클라우드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름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그랬죠. 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도둑놈이 이 서버를 훔쳐가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서버 보안 패치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나 구글이나 IBM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이겠죠. 자, 코스트 이펙티브, 비용 효과적이에요. 아까 여기서 이미 쉐어드 호스팅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나 VPS 방식보다는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적용하는 거죠. 제가 서버 한 대를 놓고 돌렸을 때 전기세나 임대료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비용을 뽑았을 때 여러 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운영 비용 같은 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매우 코스트 이펙티브고, 여기 보시면 하이 컨피규러빌리티. 자, 컨피규라는 건 여러분이 PC 샀을 때 IP 주소 세팅하고 컴퓨터 이름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컨피규레이션과 관련된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윈도우즈 10 설치할 때만 해도 뭐 하나 입력하시고 클릭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시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한 화면에 다 이것들을 담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하고 설치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들을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놔서 쭉 입력하시고 생성하면은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분이 원하는 VM이나 파스나 사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서 예제로 데모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